안녕하세요. 시간영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이네요. 11월 1일. 참 시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D&D 파마텍의 큰 상승이 있었던 한 주이고, 뭐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코멘트를 좀 하고,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뭘 사야 될까? 뭐 요런 거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매수 매도는 말씀은 드리지만 뭐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표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왜 항상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작년에 독서 모임 했을 때 요 책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집중적으로 읽었다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기간을 정해두고 한 세네 번 봤거든요. 챕터를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눈에 사실 되게 안 들어오는 책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크릿류예요. 시크릿. 그 알죠? 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이후로 어느 정도 투자가 좀 잘 풀리기도 했고, 뭐 생각하는 대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제가 이거를 약간 거짓이나 뭐 약간 뭐 허례의식 같이 하는 거면 매번 이렇게 넣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거를 넣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원숭이가 나왔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쵸? 투자는 그냥 심플하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D&D 파마텍 지금 시점에서는 어때 보여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살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싸진 않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한 30% 정도, 마이너스 2, 30% 정도 까질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변동은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간 많이 올라왔으니까, D&D 파마텍은 제 주변에는 사라고 안 하죠. 오히려 뭐 20%일 때 막 팔았다는 친구도 있고,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 실현을 했다는 지인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저는 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 거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더 안 오른 거 사면 되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호가창을 보고 있거나 막 그거를 발라 먹으려고 발라 먹으려고 뭐 여기서 팔았다가 밑에 떨어지면 또 사야지 이런 거는 하시면 결국은 물량만 털린다. 현 시점에서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뭐 비싸졌으니까 나는 팔았다가 뭐 다른 걸 사거나 그냥 현금 보유를 좀 하거나 뭐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팔아서 밑에서 또 사야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격차가 백테스트를 돌려봤을 때 후행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 정도 차이가 나 있다. 최고점에서 팔아서 최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요게 10%면 최고점에서 10%에 팔아서 최저점에서 다시 사야 되는데, 최고점에서 팔 수도 없고 최저점에서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기껏해야 여기서 만약에 뭐 마이너스 2, 3%에서 빠졌다가 플러스 2, 3%에서 하면 한 4, 5% 정도 먹는 거거든요. 이거조차 그 인간의 본성을 약간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여러분들 뭐 대다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물량만 털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득하게 가져가거나 그냥 마음을 비우고 비쌀 때 뭐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팔고 뭐 한동안 안 보시거나 뭐 그런 게 바른 투자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쪽에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라고. 네. 현 시점에서는 D&D 파마텍 너무 많이 올라왔죠. 뭐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매수콜 사인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어제 25% 올랐으니까 이거는 고수의 영역이다. 뭐 한 마이너스 1, 20% 마이너스 1, 20%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적립식으로 산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막 적극적으로 지금 사기에는 좀 그렇다. 막 따라 붙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서.
그래서 현 시점 저는 최근에 펩트론 샀고 보로노이도 20만원 밑에서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얘는 떨어져봤자 이제 조금 올랐지만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1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폭락장이 오면 마이너스 20%까지 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너무 안전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리옥스하고 토모큐브, 프로티나는 제가 뭐좀 빡세게 안 봐서, 네, 그래서 뭐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뭐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 다섯 종목보다는 완전 바이오텍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 임상을 하는, 그래서 아주 빡세게는 보지 않는데 뭐 어쨌든 좋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메세라가 상장했을 때 꽤 높은 시총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막 상장하고 나서도 그 한국장에서 상장하면 막 2배 되듯이, 약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상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때 샀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오를 거다 하고 여기 샀는데 막 5만원대 후반이었거든요. 이게 25년 2월입니다. 와, 불과 진짜 10개월밖에 안 됐네요. 10개월 11개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서 보시면 한 2달 반을 4만원까지, 이 4월 장이 안 좋았으니까 4만원까지 빠진 거니까 뭐 마이너스 30%를 훌쩍 넘기게 빠졌죠. 네, 그래서 거의 펩트론 빠진 기간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타이밍을 드럽게 못 잡는다,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 오르더라.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긴가 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4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 거잖아요. 이 하락 구간은 저는 정말 기회라고 봤거든요. 말이 안 되는, 뭐 자금 조달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 기회였다. 제 주변에도 엄청 떠들고 다녔어요. 이거는 그냥 하방이 막혀져 있는 종목인데 뭐 여러 이유로 그냥 떨어진 거니까. 죄송해요.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아침이라서. 네, 어쨌든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 구간에서 사실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아니죠. 네. 하지만 저는 중장기로는 시총 지금 3조인데 5조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리즈너블한 거 아닌가. 5조가 좀 적당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스낵 기술 그 노보가 경구제를 개발을 하려고 2조에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회사를 19년인가 20년도에. 근데 그때 2조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보고 기술적인 좀 훨씬 진보된 기술이거든요, 오랄링크가. 그래서 적어도 오랄링크의 가치는 3조는 줘야 된다. 제 생각에는 노보가 지금 이제 그 메세라를 떠오려고 하는 경쟁이 붙은 이유가 뭐 장기 지속형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경구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두 개 다겠죠. 근데 저는 경구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조에 떠간 스낵 기술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0.8%라고 치고 스낵이 5%에서 10%니까 저는 이것도 한 8%라. 이게 10배, 10배면 20조? 아무튼 엄청 가치가 훨씬 차이 나요, 2조보다. 왜냐하면 스낵 기술은 위에서 흡수가 되고,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약을 먹을 때 내가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그 약을 먹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이나 음식물을 안 먹고 그 이후에도 안 먹고, 이거랑 그냥 생각날 때 하나를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과 저기 흡수율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3조 정도의 밸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조는 뭐냐, 그냥 다른 거 다 떼고 DD01 적어도 2조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D&D 파마텍의 가치는 한 5조 정도면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
제가 현대일렉트릭을 뭐 가끔 이제 시장에 있으니까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 후배하고 한 얘기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24년 3월입니다. 24년 3월. 그때 저도 바보같이 잘 모르니까, 지금도 잘 모르는데, 변압기 뭐 AI 전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이게 6만 1,500원부터 14만원, 뭐 한 두배세배두배, 이건 이제 더 밑에였겠죠. 한 3배 정도는 올랐을 텐데, 이게 더 가는지 어떻게 확신을 하냐.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뒤돌아보면 언제죠? 한 여기 정도 구간이잖아요. 13만원. 13만원대인데 이제 87만원입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적어 놓기도 했지만, 14만원 요때 보시면 3월인데 6개월 지나서도 14만원 구간이 한 번 왔죠. 그러고 25년 4월 1년이 지나서도 거의 비슷한, 맞나? 잠깐만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21만원인데, 그러면 그냥 여기를 잡을게요. 6개월이 지나서도 요 구간이 왔고 1년이 지나서도 요 구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너무나 쉽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지금 뭐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추천하고 한 3일 떨어졌다고 징징거리는 지인도 있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정통으로 하루하루, 그러니까 보세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일 매시간 호가를 보고 있으면 그 기분 나쁜 순간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탈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된다. 기업의 본질만 보고 그냥 체크 정도만 하고, 뭐 우직하게 계속 추매를 하거나 뭐 계획한 대로 사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쭉 버텨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지는 않아요. 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인간의 본성을 좀 역행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그렇고. 자, D&D 파마텍은 그냥 휘몰아치는, 여기다가 이제 호재로 예상되는, 휘몰아치는 호재로 예상되는 일정의 영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감사하게도 지댕님이 텔레그램에 남겨주셨는데, D&D 파마텍과 메세라의 공동 연구 성과를 담은 이번 포스터의 제목은 뭐 이제 멀티 작용제의 뭐 엔지니어링 뭐 요런 거거든요. 이며 발표는 메세라의 부사장 땡땡이 1저자로 진행한다. 왜 하겠어요? 결과가 좋으니까 하겠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D&D 파마텍 역시 현장 발표 및 질의응답 세션에 공동 참여하며, 이건 너무나 진짜 바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주식회사의 모습 아닌가. 정말 진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세션에 공동 참여하며 맷 GGO의 전임상 데이터는 현지 시간 11월 6일 14시 30분에 진행되는 포스터 세션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전임상 데이터거든요. 뭐 GGO는 되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거잖아요. GLP-1, GIP 요렇게 이중작용제를 경구제로 만드는, 물론 바이킹이나 뭐 중국 회사 쪽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임상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어쨌든 흡수율이 되게 높고 활로가 적용이 돼 가지고 반감기도 엄청 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기사를 이제 볼게요. 요거거든요. 맷 GGO는 이중작용제로 앞선 두 경구용 품목에 이어 추가 임상 진입을 앞뒀다. 앞선 두 임상이 결과가 안 좋았으면 이게 임상에 진입을 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해야 되니까. 저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뭐 5% 이하라고 봅니다. 금번 오베시티 위크 2025 학회 발표에서는 맷 GGO에 또 나왔어요. 차별화된 전임상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임상 결과 굉장히 기대합니다. 네.
자, 또 보시면 지저분해졌다. 잠깐만요. 이거 그냥 신문 기사거든요. 아마 회사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을 거고, 이슬기 D&D 파마텍 대표는 금번 학회 발표를 통해 차세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맷 GGO의 잠재력과 더불어 D&D 파마텍의 오랄 링크 기술이 다시금 조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금 조명될 수 있는 계기가 된대요. 이거 답지 준 거 아니에요? 답지 준 거? 전임상 결과 잘 나올 거고 임상 1상 결과 잘 나올 거다. 재조명된다. 네. 펩타이드 경구제의 장점인 다중작용제 설계를 통한 효과 향상이 기대되는 메세라의 첫 경구제 제품인 만큼 시장에 큰 관심이라고 했어요. 큰 관심이 예상되며 최근 메세라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의 적극적인 인수 제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큰 자본과 연구개발 역량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는 그냥 답지 줬다고 생각해요. 올 연말에 있는 펩타이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의 결과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 잘못 나올 확률 저는 1%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 좀 반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 진입은 굉장히 조심하고, 뭐 본인이 마이너스 20, 30% 감당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뭐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조심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펩트론 주주분들 진짜 포모가 이런 포모 증상이 없으실 텐데 시총이 6.3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반등이 있었고,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6.3조거든요 펩트론이. D&D 파마텍이 3조고, 그러고 릴리와 펩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본계약이 이제 앞두고 있고, 어쨌든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전세계 빅파마 시총 1위죠. 릴리의 주력 제품, 릴리를 시총 1조로 만들어준 주력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술. 진짜 웅장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개화돼 있단 말이에요. 주사제 시장은 한 달 제형으로 저는 뭐 90% 이상 바뀔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래서 펩트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6.3조 6.3조면 많이 올랐죠. 저는 뭐 그래서 계약이 나오면 10조까지는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사제 시장은 어느 정도 개화가 돼서 지금부터는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경구제는 아직 시장이 개화를 안 했잖아요. 아직 이 구간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구간. 왜냐하면 리벨서스는 당뇨로만 당뇨가 12mm죠. 12mm로 나와 있고, 리벨서스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4조잖아요. 4조. 3, 4조 되고, 어쨌든 비만용으로는 지금 GLP 약이 아직 안 나와서 시장이 아직 개화를 안 하고 이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오포글리프론이 나올 거고, 오포글리프론도 굉장히 그 불안전한 약이죠. 불안전하다기보다는 조금 효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뭐 스마트 대포는 사실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90% 이상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올 한 해를 봤을 때 저분자는 일단 떼놓고 펩타이드로 개발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빅파마들이 다 저분자로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펩타이드를 경구로 흡수시키는 기술이 진짜 좀 금방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꽤 진짜 스마트 대포 정도 되는 유니크한 기술이 아닌가 요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라니필 정도 말고는 없어요. 다 스낵 기술 유사한 거 써가지고 위에서 흡수를 시키고,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는
진짜 오랄링크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구간,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저는 경구제와 주사제 뭐 시장이 어떻게 미래 어떻게 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전형적인 영포티거든요. 어, 그 내장 지방이 좀 있고 내장 지방이 있고 배가 좀 나오고 비만은 아니지만 정상 체중과 과체중 그 경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주사제는 물론 당연히 편하긴 하지만 좀 두통약 같이 한 번씩 뭐 한 1, 2kg 정도 뭐 과식을 좀 정신줄 놓고 먹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뭐 한 1, 2주 그렇게 먹으면 한 2, 3kg 찌잖아요. 그런 기간에 그럼 내가 살을 좀 빼야지, 좀 식단을 해야지, 그럴 때 집에 좀 두통약처럼 상비해 두고 있다가 그냥 한 알씩 먹는 약간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체중 조절용 그 소비재, 뭐 체중 조절 보조제, 이게 적당하겠네요. 체중 조절 보조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미용의 영역이잖아요. 미용 시장이 치료 시장보다 훨씬 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시장에서 또 스마트 대포 정도의 기술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안 나온다면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보죠. 그 리벨서스가 당뇨로만 14ml로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3, 4조 나온단 말이에요. 3, 4조. 그러면 뭐 노보가 만약에 가져간다고 해보죠, 메세라를. 그러면 비만으로 하면 10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 그냥 오랄링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7% 정도 저는 만약에 로열티를 받는다고 치면 7천억이잖아요. 7천억. 여기다가 멀티플 해주면 너무 싸죠. 뭐 진짜 적어도 10만 합시다. 10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도 D&D 파마텍은 3조도 좀 싸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뭐 어쨌든 제가 화두를 던져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뭐 토의하면서 또 좋은 의견들을 주시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펩트로는 어쨌든 한 3달 정도의 조정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달 반 정도 됐는데 이제 120일선은 안 깨고 왔는데, 뭐 저는 11월 달에 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12월 7일은 웬만하면 넘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뭐 넘기면 어쩌나 하는 시나리오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넘겨서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딜은 진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최울 대표님은 알겠죠.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이기는 전장을 그러니까 이견을 제가 이제 뭐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계좌를 어쨌든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계속 우리는 평생 이 게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전장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기는 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요거를 이제 올렸잖아요. 그 사이에도 좀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올렸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설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올릴까 해봤는데 이 짤이죠, 오징어 게임, 또 하락장에 기분 안 좋아들 하실 것 같아서 안 올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 게임을 해봤었고, 그 똑같은 종목 2개로 펩트론과 D&D 파마텍, 카무로스 딜 나와가지고 급락했을 때 딱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자산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D&D 파마텍 DD01 결과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펩트론으로 가가지고 또 35만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뭐 몰빵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잘 되면 수익이 극대화 되기는 하는데, 제 모토는 평생을 해야 되고 좀 잡곡밥 같은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잡곡밥 같은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지 않는 잡곡밥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죠. 우량 자산들로. 그러면 떨어지면 뭐 여러 종목이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정해진 일정이 있고 한 종목 정도는 오를 수가 있어요. 저는 D&D 파마텍은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 이제 되게 또 제 전장은, 제 계좌는 되게 지금 유리해진 상황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슈퍼개미들이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가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떨어지면 너무 설렌다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설렜고, 어쨌든 이거는 꼭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는 전장 제 계좌를 만들어 놨고, 이제는 사냥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냥의 시간이냐, D&D 파마텍을 어느 정도 익절을 한다면 펩트론이나 보로노이, 알테오젠 등을 이제 뭐 UFC가 육각인가? 아무튼 사각의 링이 있으면 이제 상대방이 여기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제 사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 친구들도 일정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저의 전장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이거를 유료 강의를 하면 몇백만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펩트론하고 보로노이는 지금 좀 사고 있고, 알테오젠은 이제, 알테오젠도 사실 너무 좋죠. 올해 안에 딜이 하나 나올 거니까. 그리고 저는 알테오젠도 어쨌든 그런 것도 있어요. 펩트론, 보로노이, 알테오젠. 근데 보로노이는 좀 아닐 것 같고, 펩트론하고 보로노이는 대주주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초하고 지금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펩트론도 안 오른 것 같지만 꽤 많이 올랐어요. 한 50%는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펩트론도 그렇고. 그래서 펩트론 주주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거 딜은 안 나오고 내가 50억 넘게 있는데 물량은 분명히 줄여야 되는데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알테오젠도 50억 이상 주주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알테오젠의 제 생각에는 뭐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도 약간은 들고요. 네. 그래서 엄민용 애널리스트님이 또 레포트를 어제 저녁에 내주셔가지고 요것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가져왔고, 펩트론 관련된 것만 좀 해볼게요. 릴리와의 공동 개발 및 기술 검토가 순항 중이다. 뭐 이거면 된 거죠. 기술 검토 기한인 12월 7일 내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며 최근 주가 하락하였다. 그쵸, 이게 우려죠, 우려. 공장 착공 준비도 순항 중이며 릴리와의 엠바고 때문에 시장의 내용 소통 부족하나 루프원 등 일개월 제형이 식약처 승인을 받아 대량 생산 기술력 및 지속형 기술은 이미 검증받은 상황이다. 본계약 체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완전 스텔스 모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깜깜이고 12월 7일까지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떨까 하는 우려. 근데 잘 진행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절대 못 얻거든요. 진짜 릴리와의 계약이 안 나올 가능성은 0.1% 이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이 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넘긴다면 좀 하락이 있을 확률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11월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12월 7일이 만약에 넘긴다면
떨어질 부분에 떨어진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여기 보시면 펩트론 탑픽을 26년에도 유지한다. 네. 아직 공동개발 단계인 펩트론과 릴리 C2G 바이오와 베링거 인게라임 혹은 유럽 소재 제약사 블라블라블라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 일상 진입이 내년 섹터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큰 이벤트랍니다. 네. 그래서 요 비슷한 내용들. 네. 엄민용 위원님이 탑픽으로 꼽고 가장 큰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상징적인 게 있거든요.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 일라이릴리의 완전 주력 제품 시총 2,000조를 2,000조가 아니지 200조를 1,000조로 바꾼 물질들을 이제 통으로 바꿔주는 계약이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상징이 있는 거죠. 수익적인 면에서도 40조 팔면 여기서 로열티 계산해 보시면 알잖아요. 네. 일단 펩트론은 그렇습니다. 딜이 나와야지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딜이 나올 거라 보고 딜이 나오면 10조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6조니까 한 60-70%는 무조건 갈 것 같고 그 이유는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테오젠도 올해 좀 그런 거죠. 이때 사신 분들, 3월에 사신 분들은 거의 주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회사의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네. 그래서 계속 저는 우상향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타는 거죠. 파도를 타실 수 있는 분들은 타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분산 투자하면서 쌀 때 사고, 이렇게 중간에 그냥 선 하나 그어 보시고, 이 밑에 있으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네. 그래서 마광 강살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그어서 저 위에 가 있으면 또 한번 팔고 다른 거 사셨다가 또 떨어지면 사시고 이런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7월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요렇게 떨어지면 또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이렇게 오르는 게 오를 때는 금방 오른다. 제가 이 하락장 D&D 파마텍 떨어지고 펩트론 떨어질 때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구독자분들도 저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신경 쓰는 우리 이제 아버지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진짜 헛가창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오르는 거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오른다 거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렇게 금방 오릅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여기 좀 더 내용이 있어요. 어디 갔지? 2028년 한올바이오파마 이누마트 항 FCR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IMVT1402 그레이브스병 FDA 가속 승인 등 매년 신약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으로 전망한다. 이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임상 결과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렇게 오른 거는 이뮤노반트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매각된다는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매각된다는 소식이 있으면 아케로도 그랬고 매각되더라고요. 근시일 내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달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28년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분명히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를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고 20-30% 정도 20-30%까지는 안 빠지겠죠. 한 10% 1-20% 정도 까질 생각하고 분할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엄민용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해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오의 부흥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이 기회. 그래서 일정 요게 나온 거 있어서 요거는 가져왔고 ABL은 제 일단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27년 보르노이 VRN11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C797S 변이 FDA 가속 승인 27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내년이면 26년이고,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여기 되게 많은데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희 애들이 밑에서 떠들어가지고 좀 오디오가 겹치는데 양해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알테오젠 사례거든요. 알테 글로벌 1위 ADC 항암제 에너투의 조기암 치료제 등극이 가시화되며 ADC 시장 규모 전망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이치 상쿄는 에너투 SC 개발 이유가 유효성 개선임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유효성입니다. 유효성. 유효성 개선이 되면 이거는 모든 ADC는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히알루로니나제를 통해 ADC 독성 문제를 완화하고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효성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에너투가 현세대 ADC 중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진 품목인 만큼 에너투 SC 일상에서 유효성 및 부작용 개선이 확인된다면 기존 ADC 제품 및 개발 중인 ADC도 SC 전환 행보를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내년 중반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만약에 증명이 되면 그냥 곱하기 2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그냥 바로 2배 되는 모멘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가장 뭐 기술 이전 계약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알테오젠의 내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로노이도 이번에 써주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예요. VRN11은 타그리수에서 발생하는 C797S 변이 언노운 환자 대상으로 27년 중 가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속 승인입니다. 가속 승인. 이상 완료 이런 게 아니에요. 가속 승인이거든요. C797S 변이뿐만이 아니고 언노운 환자 대상도 이번에 포함시켜 주셨죠. 엄민영 애널리스트님이. 언노운 시장이 4에서 5조예요. 4에서 5조. 이거 들어가면 어쨌든 가속 승인을 목표로 하는데 승인을 받는다는 컨센이 생기면 4, 5조 시장을 먹는다는 건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진짜 4조가 찍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총이 3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슈퍼개미가 된다면 그 허들을 넘는 거는 저는 보로노이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반신반의 상태이다. 아직 시장은 약이 좋다면 빅파마 에로가 체결되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반신반의 상태이다. 그러나 VRN12 빅파마와 협업한다면 상황은 바뀐다. 그렇게 되면 VRN11을 단독요법으로 직접 판매하는 보로노이의 전략이 증명되는 것이다. 내년 기대주 중 하나다.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목표,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슈퍼개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게 제 목표고, 뭐 돈 많이들 버셨죠? 네, 어쨌든 다 같이 슈퍼개미가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고, 뭐 제 메일 적어 놓으니까 뭐 의미 있게 수익이 나시면 뭐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목표 어느 정도 달성하시고 하면 계좌 인증 메일 저한테 뭐 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제가 힘이 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좀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달성되시면 계좌 인증 메일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계좌를 캡처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뭐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How, study. 계속 초상권을 써서 죄송하네요. 제가 정형외과 한번 가겠습니다. 김동 원장님. 네. 그리고 어쨌든 요런 그 앞에서 해보셨던 분들이, 깡토님도 그렇고 뭐 해보셨던 분들이 스터디 하라고 하니까 제가 스터디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후원 계좌를 한번 넣어보는데 D&D 파한테 많이 올렸으니까, 실제로 제가 뭐 같이 스터디 하는 분들한테 좀 후원을 제가 대신 해줬고, 그래서 의견을 막 주고받고 해서 뭐 D&D 파마텍이나 한올, 그리고
보로노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뷰를 좀 조정해 나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유료화 하기 전에 후원 받는 거는 다 우리 스터디 하는데 쓰고 있어요. 스터디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